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16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16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득책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예, 맞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를 증거를 사용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증거를 인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상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을 시키거나 아니면 남에게 내 거를 좀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건 증거인멸 교사가 돼요. 되셨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 사건까지 인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에 역시 뭐다? 역시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죠? 예,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여기 요거 말고 잠깐만 여기서 한번 볼까? 자, 봅시다. 자, 우리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 형법 제 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고요. 자, 제 1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증거를 인멸 그 다음에 은닉, 위조 그 다음에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얼마? 5년 이하의 징역. 세죠? 형벌 부분은 뒤에 적을게. 5년 이하의 징역. 왜 이래 이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에 처한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던 구워먹던 삶아먹던 볶아먹던 튀겨먹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다 좀 요약 좀 해볼까? 자, 자기 자신이 직접 증거를 자기 형사사건 증거 자기 형사사건 자기 자신이 그죠? 직접 자기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다. 자, 이 경우에는 뭐냐? 이 경우에 뭐 돼? 죄 안 돼? 자, 죄 안 된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제3자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달라
부탁하여. 자, 요 경우에는 뭐다? 요거는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교사죄. 자, 여러분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셔야 돼. 자기 자신의 증거지. 자기 자신의 증거를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빨간색으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보자고.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지손으로 없앤 경우에는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증거를, 그죠? 제3자를 통해서, 그죠?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부탁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증거를 인멸해야지 남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면 이건 또 증거인멸 교사가 된단 말이야.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중요합니다. 예, 요거 구분하셔야 돼. 여기 공부 뭐 특공대 시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형법 공부 이제 막 시작하신 분, 얼마 안 되신 분은 요거 알고 계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자. 자, 2번 동그라미 2번 봅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에 만취한 후 자,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야 했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쵸? 우리 형법 제 10조 3항에 원인에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 그러죠, 이런 걸, 그쵸? 그래서 10조 3항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그쵸? 맞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잖아. 지가 스스로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위험성을, 술 먹으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 처먹고 운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10조 3항에 보면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다 해갖고 10조 3항에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양기한 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감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자고.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진술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이거 위증되죠? 그쵸?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그죠? 왜 허위 진술해? 그쵸? 허위 진술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요게 4번이 정답이죠? 그죠? 4번이 정답. 답 체크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는 근데 뭐냐? 16조는 법률의 착오죠? 모르시는 분은 저거. 자, 형법 제16조는 뭐다? 법률의 착오야. 법조문 규정은 어떻게 나와있어? 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책임 조각이라고 내가 옛날에 강의에서 해드렸잖아. 그죠?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심사는 자, 쭉 볼게요. 자,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때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을 고려하되 여기 중요하다. 자, 그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라 그랬거든요. 달리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달리 평가하라 그랬어. 판례는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평생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갖고 뭐 저기 섬마을 같은 데서 고기 잡고 순박하게 살았는데 도시에 와 갖고 누가 막 떨어뜨린 물건이라고 생각해 갖고 자기 주머니에 쓱 넣었는데 이걸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해 갖고 만약에 처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예, 그래서
그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 예를 들어서 섬마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혹하겠죠. 그런 걸 갖다가 범죄라고 해갖고 처단하기에는. 그죠? 그래서 그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이 부분이 틀렸지. X 거주시면 돼. 자, 이제 5번에 설명하면 되나? 자,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자, 중요한 건 요거야. 범행 당시에 맨정신이었으면,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다면은 뭐야?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가 아니죠? 그죠?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다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행위시야. 범행 당시에 어쨌든 맨정신이었으면 어쩐다는 거야? 자, 이거는 범죄로 본다는 거죠. 그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무리 오락가락하는 정신적 장애에 있는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맨정신이었으면 뭐다? 처벌을 합니다. 죄가 됩니다. 예, 깎아주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거는 좀 쉽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객검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출력하고 싶은 분은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 갔으면 있고요. 만약에 못 찾겠다 이러신 분은 공기출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공기출에 가시면은 거기서 기출문제 거기 업로드 해놨을 겁니다.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출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올려드릴게요.